오늘장 클린업 토마토 투자클럽 최일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멘텀 잡아볼게요. 네, 오늘 한 3, 4월 정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그 내용을 갖다 다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달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올 건데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계속 이슈가 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이 증권가에서 예상 종목들을 벌써 다 뽑아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증권가에서 이제 한 2월 정도면은 이제 소속부 변경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번 적용이 돼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3월과 4월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6월달 정기 변경에 따르는 종목 변경 이런 부분을 갖다 예상을 해서 시가총액 대비로 해서 또 그리고 거래 금액에 대해서 따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예. 일단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그 주가 상승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출입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 개념에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전에 주가 상승률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달 말에 그러면 변경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기 변경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네요.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고요. 5월 말에 이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공시를 하고 6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부분은 이제 선물 옵션 지수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6월 옵션 만기 이후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률, 주가 상승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갖다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수급은 코스피 200의 이제 이 만기, 쿼드루플 위칭 데이가 이제 나타나는 그 다음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흔히 이제 코스피 200만 가지고 펀드 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규모 자체가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형 펀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주식형 펀드 ETF 관련해서 이제 다 포함을 시켜서 51조 가량이 통상적으로 이제 펀드 규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코스피 200만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운용하는 부분이 6조 가량이 조금 넘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파워, 연관관계가 상당히 좀 커졌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이제 빠져나가는 종목 말고 새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종목이 변경되는 그러한 종목의 한 2달 전에 시장 초과 수익률은 10% 정도로 지금 초과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만약에 편입을 시켰다,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7%대의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한 2달 정도를 봤을 때 안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을 한번 보시죠. 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편입을 보시면은 이제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한전 KPS라든가 한국타이어, 동아ST, 한국콜마, 삼립식품, 서흥. 서흥이라는 종목은 이제 서흥캅셀이라는 종목이죠. 자화전자 쪽이 이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제외되는 종목들이 있죠. 문제가 좀 많았던 GS건설이라든가 웅진에너지, 파미셀, STX엔진, 한올바이오파마, 이수화학, 한국철강 이러한 쪽도 이제 역발상적으로도 이러한 종목 제외 종목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대거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시일 발표 한 일주일 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도 물량이 이제 급진적으로 좀 나오는 시점이 5월 말 일주일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실제로 펀드에서 매도하는 물량인 건가요? 그렇죠. 펀드에서 일단은 편입 비중 자체를 갖다 줄여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이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정 수준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 바닥에서 잡게 되면은
정기 변경일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6월 달 이후로 해서는 주가가 재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제외 종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외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초나 아니면 5월 말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담아놔라라는 이제 전략이 좀 적용이 되는 종목들이고, 신규 편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한 2달에 걸쳐가지고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 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관들 수급을 보면서 어느 정도 편입을 해놓는 것이 주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제 투자 전략 확실히 아셨다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중에서도 신규 네.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좀 덜 오른 쪽을 좀 보자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종목 예. 세 가지 구성해 볼까요? 종목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핫 이슈가 되는 종목, 이제 한국콜마 쪽, 화장품 쪽 계속해서 지금 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한국콜마, 그다음에 한전 KPS, 한국타이어, 이쪽이 이제 그 클린업의 이제 세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콜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뭐 연말 가을쯤부터 계속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전망치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실적을 갖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해서 14.7% 상승한 4,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3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대비로 해서는 51%가 증가하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한테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화장품 사러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한국콜마의 최근 주가 상승과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그러한 이슈를 같이 이제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전 KPS입니다. 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뭐 거의 부합한 수준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한전 KPS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전 부분에 대해서 좀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방제 관련해서 이제 예방 정기 보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해가지고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정기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 기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3기 정도의 유지 보수 쪽이 들어갔다 이러면 올해는 14기 정도의 이제 그 유지 보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이제 그 수출 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 이러면은 이제 향후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올 초 대비로 해가지고는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이 된다, 코스피 200 쪽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자체는 좀 무난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도 이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6,7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2,600억,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마이너스 0.7%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무난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1년 예상치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률 측면인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15.5%가 나왔어요.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적 영업이익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15.5%의 영업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충족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원재료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이제 고무 아니겠습니까? 고무 가격 자체는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 상반기 그리고 적어도 이제 3, 4분기까지는 이 저평가된 이제 고무 재료 이러한 부분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크다. 거기다가 이 16인치 이상의 타이어 이런 쪽에
쪽이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 쪽하고요. 그런 쪽을 봤을 때 수출 쪽 지금 환율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수출 확대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의 홈런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정말 흐름이 좋고요. 네. 아이고, 벌써 나왔네요. 어떤 종목이죠? 예, 한국 예. 타이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의 주가는 사실 제일 부진해요, 지금. 예, 주가가 네. 부진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홈런 종목으로 살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럼 바로 전략 예, 써볼까요? 전략 바로 이제 예. 들어가죠. 뭐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6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가격 자체는 올라온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58,200원 지금 현재가 나와 있는데 매수가를 갖다 일단 57,000원을 갖다 하단부로 지금 잡아놨어요. 제가 매수가를 갖다 57,000원 잡아놨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57,000원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아니면은 이제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하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까지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길면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목표가 자체는 한 8만 원 선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손절가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만 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놨는데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개선되는 측면들 주목을 해주셨고요. 한국타이어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클린업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다뤄봤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리밸런싱 되면서 수급 효과, 신규 편입 종목들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 추가적인 상승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